자, 오늘까지는 G터벅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G터벅과 린디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? 대답해 보세요. 저요. 그렇죠. 트리플 스텝을 밟느냐 안 밟느냐의 차이죠. 트리플 스텝을 밟고 안 밟고는 뭐 당연한 거고, 그렇다면 그 트리플 스텝을 밟고 안 밟고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뭘 달라지게 하는 걸까요? 와, 오늘 하늘 엄청 이쁘네. 그쵸? 이제 여름이 시작됐어요. 린디압에서 트리플 스텝을 밟는다는 건 움직임이 생기고 이동거리가 커진다는 거고, 이동거리가 커지면 모멘텀이란 개념이 만들어지죠. 그리고 모멘텀은 이제 직선성이나 어떤 회전성,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.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곤란한데, 어쨌든 그래서 180도씩 움직이게 되는 이 직선성이 약간 린디압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G터벅은 트리플 스텝이 아니라 싱글 스텝을 밟죠. 락 스텝, 스텝. 그러다 보니까 G터벅은 이동 거리가 짧고 모멘텀의 개념이 약해지고 직선성, 라인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. 그게 자연스럽겠죠. 그래서 왜 언더암 턴 같은 것도 린디압에서는 언더암 패스라고 하잖아요. 그 직선성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. 자, G터벅의 턱턴에서 움직이는 각도를 봐주세요. 대략 90도 남짓 정도가 되죠. 이 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린디압의 턱턴은 거의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. 이 방향에서 보면 더 명확하고요. 언더암 턴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략 90도 남짓 되려나요? 그래서 G터벅 같은 비기너 클래스에서는 발의 위치 이런 걸 정확히 짚어주는 게 좋아요. 린디압의 언더암 패스는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. 그런데 어떤 강사분들은 G터벅에서 이 직선성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린디압에서 내가 배웠던 거를 그냥 G터벅에 적용을 하는 거죠. 혹은 내가 그렇게 강조할 의사가 없어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강습생들은 또 따라 하겠죠.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아니, 린디압 가면 어차피 모멘텀 배울 텐데 미리 배우는 거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물론 G터벅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문제는 나중에 생깁니다. G터벅에서는 트리플 스텝이 아니라 싱글 스텝을 밟게 되는데, 이 싱글 스텝을 밟으면서 이 직선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당연하겠죠. 그리고 이 보폭 넓은 게 습관이 됩니다. 여기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. G터벅에서는.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보폭의 습관을 가지고 린디압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. 이 큰 보폭의 습관을 가지고 린디압에 올라오게 되면 그 큰 보폭으로 이제 트리플을 밟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동거리가 커지고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고 파트너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치가 생기고 팔에 힘 들어가고 손으로 당기게 되고 여러가지 린디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치 나비 효과처럼 G터벅에서의 그 요만큼의 차이가 린디압에서는 이만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G터벅 강습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약간 오늘 베이직 강습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,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뜨거워!